Cambridge. 그 지식재산권 강의 맡게 된 특허법인 캠브리지 장진규 변리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청년 창업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청년이든 아니든 다 마찬가지인데 조금 재미없는 내용들도 있긴 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사례 위주로 해달라고 하셔갖고 그런 부분 같이 해서 준비했고요. 어떻게 살아왔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2017년부터 여기 지식자산센터 제주에서 근무해왔고 2021년부터 여기서 멀지 않은 사무실에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랑 판교에 있고 해서 뭐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초비 창업이시잖아요. 저도 최서연 센터장님하고 10층에 근무할 때 예비 창업자분들 지원하는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 이제 어려움들 있으시구나, 뭐 이런 거 목이 마르시구나 그런 거 좀 봐왔고 최대한 저 봐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아낌없이 풀고 가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인지는 여기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광고는 아니고 꼭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살면서 책 2권 냈습니다. 근데 왼쪽 거 안 보셔도 되고, 오른쪽 거는 혹시 시간 나시면 여기 도서관들에 있을 거예요. 뭐 처음에 창업했을 때 어떤 거 조심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 부터 시작해서 조금 프랜차이즈까지 커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거 조심하면 좋겠다. 시간 나시고 오늘 잉여력이 막 있고 비도 오고 뭐 할 거 없다. 그럴 때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안 사셔도 돼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 얘기로 시작할게요. 딱 보니까 벌써 이렇게 쭉 보는데 한 반 이상이 이 로고가 박혀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 무슨 생각하시죠, 보통? 뭐, 아직 아침이라도 좀 경직돼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저는 굉장히 그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받으면서 살아온 세대여갖고, 선생님이 앞에서 떠드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여러분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보통 무슨 생각하죠, 이런 거? 네. 네, 여러분도 이미 기성세대에 진입하셨군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맞아요. 뭐, 스티브 잡스, 그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링크라는 만든 회사에서 뭐 그런 애플 컴퓨터구나, 맥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다 젊은이들이시긴 한데,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새끈하다. 뭐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A 무슨 프로세서가 있고 이런 거를 설명할 필요 없이 이거 딱 펼쳐놓는 순간 새끈한데 라고 하게 할 수 있는 게 지식재산권의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떤 거고 그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체로 그리고 이거 딱 보는 순간 애플 그냥 설명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영화 포레스트 검프 기억나시죠? 네, 거기 보면은 그 검프가 자기가 무슨 사과 농장, 농업회사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애플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상표 쪽에 가서 말씀드릴 때 한번 같이 얘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워낙 유명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글로벌 큰 회사들만 지식재산권 뭐 보유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냐. 제가 이 제주 도내에서도 뭐 최소한 이 권리를 가지고 행사를 진짜 하시는지 아니면 단순 홍보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자기 방수공사 하는데 자기들 특허공법 가지고 하고 있다. 이거 제주일보인가요? 네, 그때 실렸던 이런 광고에도 쓰시는 걸로 봐서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수용은 있다. 그러니까 완전 특허 받아봤자 소용없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조달 같은 거 공공조달 들어가실 때 좀 까다롭죠. 근데 벤처나라 입점이라든가 아니면 우수 제품 조달 심사 받을 때 자기 등록 특허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적용됐다는 평가 근거로 해서 그걸로 입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달 물품 선정도 최소한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효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겁니다. 이거는 뭐 또 특허 식용신안 디자인 상표 쪽은 아니지만 사과문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저도. 이게 원래 사과문 침해 같은 거 그 강요 문제 생기면은 사과문 해라라는 판결 안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뭐 헌법재판소에서 사과 강요는 뭐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 해갖고 안 되게 했는데 그럼에도 뭐 사과를 내 양심의 자유에 반해도 자유니까 사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귤, 묘목
로얄티 안 주고 했다가 그 밭에 심었다가 이렇게 사과문도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꼭 뭐 애플 같은 큰 회사들만 뭐 지시재산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로컬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문제도 생기고 실제로 사용도 하고 계시다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쪽은 그러면 품종하시고 뭐 기술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 음식료인데 아니면 유통인데 그런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영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노형동 하나 아파트인가 그 앞에 있던 상가에 있는 피자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피자 도우에 대해서 뭐 특허 받아갖고 했다라고 최소한 홍보 목적 이상으로는 쓰고 계신 것 같고요. 오른쪽은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어서 오세요. 마라도 딱 타면은 옛날에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인가 뭐 군대 갔을 때 광고가 나왔어요. 신세계통신 지금 SK텔레콤으로 합병된 지 오래됐죠. 거기서 이창명 씨라는 그 코미디언이 배를 타고 나와서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고 광고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잘 터진다. 그때 그게 이제 마라도였거든요, 해상. 마라도 짜장면이라고 해서 그 선착장 내려셔갖고 계단 올라가시면 첫 번째 나오는 집. 네. 그 집에서 예전에 짜장면 이제 아마 만드는 방법 가지고 재료나 아니면 배합비 같은 거 가지고 특허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저거는 지금도 저렇게 자기들이 원조고 특허다라고 입간판에서 광고하고 계시긴 한데 사실 저거 죽은 지 오래됐거든요. 돈 안 내갖고. 그런데 어쨌든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거 음식료나 이쪽에서도 꼭 이게 원래 특허의 목적처럼 남들 못하게 하고 나만 쓰겠다가 안 될 수는 있을지언정 최소한 남들은 활용은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늦게 오신 분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중간에 한번 쉬고 화장실 가시고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이제 요즘에 이거 많죠. 뭐 제일 근래에 나왔던 그 문제 불거졌던 사태가 그 퀵코인인가요? 뭐 그런 쪽 뭐라 하지? 전동 퀵보드, 그 공유 퀵보드 업체. 그래서 뭐 자기들이 투자 받으려고 VC들한테 가서 이 내용 가지고 갔는데 그쪽에서 이것만 가지고 그분 입장도 이해는 돼요. 이것만 가지고 너희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이 투자를 돈을 쏴주겠느냐. 그래갖고 좀 데이터 좀 가져와 봐라. 그래갖고 가져갔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그 데이터 받던 심사역들이 자기들이 경쟁업체 그 공유 킥보드 창업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야 이거 뭐 우리 거 데이터 보고 머릿속에 담아서 베껴갔다라고 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는 그 모델 원래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나와 있던 건데 참고만 했다. 모르죠. 진짜 참고만 했는지 아니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데이터 막 담아가갖고 그대로 운영에 써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뭐 이거는 다른 사건이 어쨌든 소송도 하고 뭐 칫솔 같은 거 가지고도 문제도 생기고 서로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대기업에서 스타트업하자고 했는데 보여주면 자기들이 연구해갖고 바로 제품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반면에 한쪽에서는 아니 뭐 원래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참고만 했다라고 하면 입증할 길이 되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이 됐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좀 암울한 얘기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꼭 그렇진 않고요. 왜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그래도 좀 옴찔한 거예요. 옴찔. 왜냐면 특허침에 들어왔고 하니까. 근데 두 번째 사례 일동 같은 경우는 이 보도 내용만 보면은 뭐 어떻게 대기업이랑 이겨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더 파보면 아이밀이잖아요. 아이라는 어떤 아기, 뭐 애들 거라는 그런 그 단어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국민 수준에서 밀하면 식사니까 애들 먹는 거구나라는 어떤 그 사용처 이런 거를 그냥 바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애초에 사실 장명할 때부터 좀 강하게 한 브랜드가 되지 못하고 갔던 그런 패착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우리 여러분 핸드폰 뒤에 붙이는 그립톡 유명했죠. 그 상표 가지고 거의 다들 대기업들도 손 들고 거기다 발표했거든요. 그립톡. 거기는 상표 위주로만 지금 보도가 되는데 디자인까지 꽉 잘 잡아놨습니다. 대기업도 그렇게 손 들고 할 정도로 처음부터 잘 잡아놓으면 그런 효용이 있는데 아이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름 지을 때 마케팅적 소비자적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니까 뭐
느낌은 좋잖아요. 이름도 부드럽고 그런 식으로만 관점을 접근하니까 본인들도 상표 등록 뭐 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일동도 무효당했을 정도로 이게 등록 자체가 원래 안 될 그 상표로 보호받지 못할 상표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였고 그런 문제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은 이제 제 판단입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의견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인트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왜 오늘 내가 초기 기업인데도 뭐 지식재산권 같은데 좀 관심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할 순서는 이렇게 갔습니다. 이어갔고요. 제일 초반에 좀 집중력 있으실 때 제일 재미없는 거, 지식재산권 뭐냐 이런 내용 좀 가지고 가고 1, 2, 3번까지 중에 부정경쟁 방지 쪽은 우리가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초기 창업자분들 제가 만나보니 특허,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는 특허 디자인 딱 내갖고 그거 가지고 뭐 철옹성 구축하고 남들 견제하는 게 좀 잘 맞아요. 근데 그 초기 창업 모델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커버 안 되는 부분들이 좀 회색 영역이 있어요. 그런 게 보통 영업비밀이고 뭐 내 레시피 같은 거 또 하다 보면 직원이 나가갖고 이거 가지고 머릿속에 담아서 뭐 창업해갖고 뭐 경쟁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좀 있어서 그런 영업비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같은 부분까지 좀 같이 말씀드리고 나서 쉬었다가 제 출원이나 분쟁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식재산권 얘기하면 이 정도 분리하는데 뭐 공부하시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이쪽 저희 사업 변리사업이 특허청 상대하다 보니까 특실 비상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저작권은 사실 뭐 누가 저작권 관리사 이런 뭐 있지만 그게 뭐 특별히 뭐 어떤 관청에 그 사람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서 그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뭐 이쪽은 반도체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품종이나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부분인데 내가 하지만 업종 상관없이 이 중에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다루는 이쪽은 관심 가지고 직원 채용하거나 할 때 또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 모델 같은 거 데이터 VC들이 보자 뭐 할 때 그럴 때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영업비밀 같은 것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개발하고 코딩 하시는 분들은 그 저작권 쪽에 옛날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따로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작권법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거, 소스코드 어떻게 저작권 관리해야 될지 그런 부분 좀 있고요. 보통 이쪽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뭐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상담해 보면 자기가 회사의 그 브랜드 CI/BI를 개발했다. 로고다, 뭐 디자인이다. 이게 상표냐 디자인이냐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딱 물건. 그래서 부동산 안 돼요. 상표는 부동산이 돼요. 우리 저편한 세상 뭐 프로지오 이런 거 하잖아요. 아파트는. 그러니까 그거는 부동산은 상품이긴 해요. 근데 물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파트나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구분호실로 해서 독립적으로 팔리고 거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거래에서 독립거래 대상이 되니까 상품은 된다. 아파트 하나. 그러니까 상표도 붙여준다. 그런데 뭐 디자인으로는 물품이라서 완전히 이렇게 컵이면 컵, 뭐 옷이면 옷 이런 물품성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뒤에 보시겠지만 이게 내가 어떤 디자인 창작을 했는데 아니면 아이디어 냈는데 이게 어떤 걸로 보호받아야 될지 판단할 때 디자인 물건이면은 물건 형태면 물품인 거고 디자인이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제 특허나 실용시나 가겠다. 뭐 그리고 내 브랜드 네임으로 가는 거는 대부분 상표입니다. 상표인데 상표도 문자로 가는 거 이렇게 토스 이런 것도 있고 그 지도표 성경김처럼 지도 모양 그림 도형이죠. 도형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삼각형 별 이런 기호로 된 것들도 있어서 그런 거는 그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배워가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잠깐 딴 얘기 할게요. 오늘 그냥 힘든 시간에 오신 것도 맞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제 서울에서 제가 하는 이 수업 받으시면 100만 원 줍니다. 옛날에 발명지능에 찾아보시면 진짜로 100만 원이에요. 이래저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거 100만 원짜리다 생각하시면 조금 아침에 좀 힘드시고 이런
그 노력에 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상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제 자랑 아니고. 이제 특허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예 뺄 수가 없어서 제가 저기 어디죠? 저쪽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센터 가서 할 때는 특허 내용 안 하거든요. 주로 이제 소상공인이셔갖고 상표 디자인 위주로 가는데 오늘은 2층이니까 벤처마루니까 특허 얘기도 조금 할게요. 재미없어도. 특허법 보시면 이게 규정에 정의 규정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기술 자체 아니고 기술적 사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술 되게 좋은데 이게 특허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는 반면에 기술은 별론데 특허 되게 잘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넘어갈 거는 자연법칙 이용한 기술 아니고 기술 사상이다. 그래서 자연법칙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갖고 변리사님 제가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갖고 우리 집안에서 얘를 어떻게 이렇게 줄을 묶어갖고 이 방에서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말을 잘 듣게 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거 특허가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한 무리가 있고, 강사, 뭐 필라테스나 아니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내 커리큘럼이 이렇게 창작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특허로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보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강아지를 여기 묶어놓고 이 방에 이렇게 하겠다는 건 완전 인간 그 논리일 뿐이고, 그 수학적 사고 내지는 그냥 인간 논리밖에 정신활동, 순수한 정신활동이어서 그게 자연법칙 이용한 게 아니다 해갖고 그게 이제 특허가 안 되고, 뭐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자연법칙 이용하는 뭐 기술이 아니라 그것도 인간 완전 정신활동 순수한 거다 해갖고 그런 건 특허로는 보호받기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커리큘럼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커리큘럼 자체가 되게 보호받지 못하는 회색 영역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특허는 그래서 그런 부분 보호 안 해주고 있다. 원래 또 제도 자체가 좀 기계적인 거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물품이어야 된다. 형태 가진. 그래갖고 이거 뭐 도형을 내가 회사 물건에 쓰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면 방법이 한 두세 가지 있죠. 표딱지라고 출원해갖고 스티커처럼. 그래서 그 도형 가지고 물건에 붙일 거니까 이거 디자인으로 등록받겠다. 아니면 그냥 상표로 등록받아놓고 이렇게 쓰겠다 하실 수도 있고, 뭐 요즘은 폰트까지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냥 로고 만들었을 때 이게 내가 내 서비스나 내 상품의 어떤 브랜드적인 측면에서 쓰면 상표로 가시는 거고, 그냥 외관이 예쁘다. 그 자체로 가면 이제 디자인으로 가시는 건데 물건이어야 된다. 그 정도 하시면은 아마 일반인 수준에서는 충분히 디자인권 이해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례 같은 거 한번 뒤에 가면서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이제 디자인하고 이제 상표는 이제 지금 대부분 창업들 하셨죠. 사업자 등록하셨으니까 상호하고도 같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 따로 쓰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상표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 서비스랑 식별을 하기 위한 표장이다. 근데 표장이 뭐냐 했더니 여기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뭐 입체적 어쩌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문자, 뭐 토스 이런 것들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갤럭시 하고 계시거나 그림으로 도형 하고 계시거나 뭐 그 기호라고 돼 있긴 한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십자가 이런 거는 등록 안 돼요. 너무 간단해서. 오래돼서 어쨌든 그런 기호들 가지고 하고 계시죠. 뒤에 거는 뭐 되게 예외적인 거라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자 이런 산업재산권 쪽에 보면 특허도 있고 실용신안도 있고 디자인 상표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냐? 라고 했을 때 보통 이 그림 보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동차 있습니다. 뭐 기술이 좀 고도한 것 같으니까 특허인 것 같고, 조금 이제 고도하진 않은 것 같으니까 실용신안이다. 이 정도는 구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예쁜 모양, 물건이죠. 자동차라는 물품이니까 디자인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나 대부분 나라들은 자동차라는 물품의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을 인정을 하고 있어서, 뭐 헤드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자동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예외인 나라인데 시장이 큰데 예외인 나라 하나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분 디자인 제도가 없어서 근데 사실 자동차 모양 다 똑같잖아요.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는데 부품 회사들이나 아니면 현대차 이런 데서도 디자인 새로 했는데 부분만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자동차라고 출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동차라고의 부분이라고 디자인을 안 하고
부품 자체를 명칭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로 출원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어쨌든 디자인은 외형, 물품 외형이다. 근데 이쪽에 보면 이제 그 삼각별하고 그 테슬라하고 BMW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표란 거는 금방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호하고 상표하고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의 개념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상호랑 상표, 그러니까 상표가 내 물건, 내 자동차 여기서는 이거를 다른 회사 자동차랑 구분하게 해주는 어떤 뭐 마크인 건 알겠다. 근데 상호는 뭐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딱 보면 이제는 내 아이디어, 내 창작이 이거는 뭐 특허일 것 같고 이거는 외관이니까 디자인으로 보호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 마크는 상표로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정도는 지금 감을 잡으실 수 있죠. 네,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거 아이디어 나오고 아니면 회사 직원들하고 팀원들하고 뭐 했을 때 이거 뭘로 보호할까요 정도는 얘기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럼 상호랑 상표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답은 굉장히 이거 구분은 간단해요.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가 뭐 애니콜, 갤럭시, 비스포크라는 상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구분이 쉽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상호를 가진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가 토스라는 상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처럼 내 상호가 물론 엄밀하게는 카카오 주식회사라는 상호 이퀄 카카오라는 상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그대로 안 가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소기업 아니면 예비 창업에서 초기 창업일 때까지는 회사 팀명이 거의 상표로 그대로 가는 경우가 태반이긴 한데 소상공인 중에도 그 앞에 간판 있는 거랑 카드 딱 긁었을 때 나온 상호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브랜드 리브랜딩을 하셨거나 아니면 전 주인한테 인수했는데 브랜드만 이제 바꿔갖고 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호란 거는 원래는 뭐 나랑 그 거래 서류라든가 이런 데 쓰는 거고 나와 어떨 때는 세무서와의 관계, 어떨 때는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쓰는 문자인 거고 상표는 다르죠. 네. 근데 그냥 내가 뭐 상호가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브랜드 이 제품에 대한 이 서비스에 대한 이름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들어가는 개념이라서 다만 겹치는 부분이 있죠. 많은 경우에 이름이 같거나 뭐 간판이 같거나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혼동이 있는데 어쨌든 구분은 이렇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 차이는 있습니다. 특허청 가서 뭘 오랫동안 심사도 받아야 되고 돈도 들고 10년에 한 번씩 갱신도 해야 되고 거절 나올까봐 노심초사도 해야 되고 심사도 엄격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면이 있고 대신에 한번 등록되면은 전국에 효과가 미치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날라오죠. 그 육지에 있는 데서 제주도 표선에 있는 음식점 한 군데까지 다 경고장 보내갖고 이거 쓰지 마시고 기존에 쓰신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1,000만 원 내놓으시고 앞으로 쓰시려면 얼마씩 내시고 뭐 안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를 가실 수도 있고 이런 경고장 많이 날라오죠. 왜냐면 손님들이 딱 사진 찍어갖고 인스타에 바로바로 올려주는데 증거 잡기 좋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문제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신혼여행이나 제주도 30년 만에 20몇 년 만에 태어나서 처음 와서 뭐 어디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전국에서 손님들이 다 뭐 네이버, 뭐 페이스북, 인스타에 증거 딱딱딱 올려주시는데 정보 보내기 너무 쉽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서 어쨌든 그래서 상표가 그만큼 강력하다. 그리고 뭐 똑같을 필요도 없어요. 비슷한 거. 업종 물건 비슷하고 발음이나 뭐 이렇게 형태 비슷하면 그대로 침해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면이 있고 상호는 뭐 딱 이제 뭐랄까 우리 그 기준으로 치면 큰 도시들은 구 같은 구 안에서 똑같은 거 등록 안 해주고 만약에 있으면은 그 사면 금지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구만 넘어가도 제주 기준으로는 제주시에서 똑같은 상호 쓰는 거 뭐라고 하면 서귀포에 하나 되지 뭐. 그러니까 그 지적적인 한계가 좀 있고 문자로 하다 보니까 이제 똑같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근래에 상호 가지고 문제 있었던 거는 이제 제주에서는 그 드림 주얼리라고 드림타워에 있는 거 아세요? 보석가게. 가보시면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드림 주얼리하고 그 최고 이비인후과 노영동
소방서 있는 사거리. 그쪽 가시면 DJ 해갖고 드림 주얼리 한 십몇 년 영업하신 보석 가게 있어요. 그 둘이 한번 싸웠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드림 주얼리 쪽에서 상표 등록을 안 해놓으시니까, 드림타워 안에 있는 거기서, 나는 뭐, 부정한 목적 없이 그냥, 뭐, 드림타워니까 드림 주얼리 썼어요. 라는 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죠. 상호랑 상표랑 관할하는 법도 다르고, 약간 효용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지식재산권, 제가 변리사 시험 이제 준비해갖고 2007년부터 일을 했는데, 그 전에 회사 다니다가 제 10몇 년 동안 이 지식재산권 배워왔던, 그리고 연구해왔던 그 모든 거, 핵심, 그 중에 이제 총괄적인 거 오늘 지금 딱 30분 만에 다 알려드렸어요. 너무 쉽죠? 예. 30분 만에 뭐, 10몇 년치 공력을 다 빨아들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업을 오래 하다 보면은, 강의 안 하면은, 어디 가서, 진짜 일만 열심히 한 다른 변리사들 있잖아요. 이게 뭐지 하고 그런 거 좀 헷갈리시는 경우 있어요. 상호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지간한 그런 변리사들보다 공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공력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조금 심화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럼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이 특허 있고 상표 있고 디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허인데, 제가 깜빡 잊고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에 끝내려고. 속도 조절할게요. 우리 중간에 한번 쉬기로 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연구자분들이나 어디 가시면 말씀해요. 특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술하고는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특허가 됐든 상표가 됐든 내 재산권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무사라든가 이제 세무사라든가 변호사분들하고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변호사 찾아가시면 이미 내 소유권, 내 채권, 이런 거 돈 못 받았다. 저쪽에서 내 거 뺏어갔다. 이런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 가지고 내가 침해받았으니 손해가 났으니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적용을 하러 가는 건데, 저희 업무 같은 경우는 세상에 없던 내 권리를 만들어주는 게 크거든요. 완전 갯벌에다 이렇게 간척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얼마나 이제 좋은 권리 되냐, 내가 정말 내 사업 보호 받을 수 있냐, 이 결과의 차이도 많이 커지기도 하고요. 이거를 그냥 맡겨놓으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저 갯벌의 바다에다가 내 땅 짓는 거, 내 집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권리 하나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할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의뢰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 거 권리 만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막 특허를 무슨 분할 출원이 뭐가 있고 우선권 기간이 있고 이런 걸 저는 강의할 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거래하는 변리사님한테. 근데 이 장표를 쓴 거는 저도 면허딴지 한 96년에 땄으니까 한 20몇 년 됐는데, 그때는 이제 시험장 가면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필기 시험 볼 때 사행정 기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스텝이 있고, 오토바이는 이행정 기간이고 무슨 밸브가 어떻고 이런 거 공부하시잖아요. 점수 일단 70점인가요? 60점인가 넘어야 되니까. 지금 그런 거 기억 나시나요? 그런 거? 운전하는데 하나 소용없잖아요. 엔진 오일 그런 거 내가 알면 좋죠. 자동차도 그렇게 알면 좋지만, 우리나라, 미국 같지도 않고, 그냥 전화 보험사 콜하면 문제 생기면 바로 와갖고 10분 만에 다 해주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오히려, 내가 보험사 전화번호를, 긴급 출동 번호를 사고 났을 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차 문제가 생기면 어디 정비소에 가면 잘 해줄 거다라는 그 정비사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특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거를 전혀 배우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네가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떤 이제 정비사를
택하면 된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게 맞듯이 여러분께서 어떤 변리사 찾아가면 되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면 잘할 수 있다. 이걸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고 특허법도 이론 같은 거 그렇게 막 아실 필요 없고 다만 이런 식으로 좋은 변리사 찾고 좋은 변호사 찾고 이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정비사 잘 만나면 되잖아요. 사기 안 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뭐 어떤 변리사 찾아야 될지 그런 거는 궁금하시면 네, 질문으로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보시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허가 기술 중에 뭐 일부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일부 겹치는 이런 개념이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술이라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다 보니까 평면에 약간 겹치는데 이런 너무 많은 지역이 있는 것 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특허법 별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법에 있는 그 내용인데 뭐 청구 범위란 것이 있다더라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그 권리 범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문제가 생기고 소송을 하게 되면 일단 청구 범위라고 되어 있는 뭐 그런 게 있겠죠. 특허 막 기방서 찾아보면 뭐 열 몇 페이지짜리도 있고 몇백 페이지짜리도 있는데 중간 끝에쯤에 보면 청구의 범위 해갖고 적혀 있는 그거 가지고 서로 침해냐 아니냐 이거 물건 매칭되냐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침해가 되려고 하면은 청구 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 요소가 그리고 그 유기적 결합 관계가 그 침해 제품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대로 설라고 하고 있고 이거를 한번 실질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현대 글로비스라고 지금 현대 그 자동차 그쪽 자회사죠 완전 정 회장님 완전 그쪽 가족이 지분 갖고 있는 자회사인데 거기가 물류도 하고 경매도 하고 있어요 자동차. 네, 그쪽에서 그런 경매를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조보현 씨라는 분이 자기는 이제 중고품 경매 특허를 받았는데 현대 글로비스가 자기들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꼈고 특허도 침해다라고 해서 이런 소송도 하시고 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는 심판을 하신 겁니다. 특허법원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그 한겨레 기자한테 연락을 하셔갖고 이렇게 했는데 뭐 법원이 인정 안 해준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신 것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뭐 이러한 걸 했는데 소송을 냈는데 6개 중에 5개가 같다라고 판단받고도 1개가 다르다면 패소했다라고 나왔죠. 근데 이게 특허법원이 정확한 판결을 한 거예요. 왜냐면 각 구성 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 관계가 그대로 포함돼야 되는데 1개 다르면은 각 구성 요소가 다 포함되지는 않았고 그 유기적 결합 관계가 당연히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사부는 그 소송에 진 게 맞죠. 사실은 기자분이 이런 말은 빼야지 자백한 거잖아요. 침해 아니라고. 네. 그게 바로 그 특허팀들이 많이 하는 회피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회사들 보면 특허팀에서 매일 상대방 경쟁사 거 새로 공개된 특허 없나 보고 우리 거랑 맨날 그 매칭하고 연구해요. 반대로 만드는 쪽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연구원들은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 상대방이 이거 보면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못 바꾸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특허처럼 합니다. 그 싸움이 있어요. 저거를 판단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특허는 이분 문제 많아요. 이거 그냥 진짜 등록을 위한 특허 내신 거여서 그 뒤에 나중에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모르시고 그냥 싸구려로 막 하셨어요. 그런 부분 왜냐면 상대방도 보고 침해하거든요. 좀 알면은 이거 뭐 있네 하면 아싸 하고 공개만 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특허 하실 때 좀 주의하시긴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신경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예를 들면 특허를 아무리 충분히 냈는데 뭐 이제 다른 기업에서 그냥 한 가지만 온도라든지 이런 것만 변경해서 낼 경우에는 이제 뭐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상대방이 온도나 뭐나 이런 내가 청구항 쓴 거의 파라미터 중에 뭐를 피할 수 없을까를 보면서 청구항을 만들어 가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시 앞에 설명 내용에도 뭐 그런 거 다 시나리오 다 써놓고 만약에 등록하기 직전에도 한번 다시 보고 이대로 가도 상대방이 침해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보면서 등록해요. 그리고 분할도 하고 필요하면. 그게 전략이죠. 그런 거를 잘 하려면은 잘 만나야죠. 네. 근데 최근에 좀 문제 많이 난 변리사도 몇 명 있어요. 특히 서땡땡 변리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 혹시 팽수 사건 아세요? EBS? 자기 여동생 서땡땡 시켜갖고 팽수 출원 다 등록 상태해놨다가 막 이슈 나니까 그분이 또 한 작년인가? 그 어느 스타트업 거 칫솔 기술 가지고 출원했는데 그 도면이 그대로 또 다른 대기업 특허 명세가 들어갔다고 막 울분투하신 사건이 있어요. 어디라고 성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매진 특허 거기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M땡땡 특허 이런 데 보면은 광고비 몇 천만 원씩 써갖고 딱 쓸어 모은 다음에 싸죠. 싸고 스타트업 전문이라고 광고하시는데 뭐 130만 원 받아갖고 20만 원에 외주 줘갖고 출원은 막 공장처럼 찍어 돌리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방법은 있어요. 나랑 상담했던 분 변리사 만나보고 그분 변리사에 들어가서 소송 만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작업할 때 그분이 작업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그분이 안 하더라도 실제 작업한 사람 누군지 연락해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신경 써주는지. 네. 그리고 저를 만났으니까 오늘 이런 거 신경 쓰면 되는구나 아셨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외주 돌리는 데들이 있어서 일단 그들 입장에서는 심사관한테 거절 이유 최대한 안 나오고 빨리 등록 통상금 받는 게 목표니까요. 광고하는 데만 잘 조심하셔도 그거는 많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만나시면 돼요. 네. 뭐 제가 지금부터 자동차 정비 배워갖고 사기 안 당하게 정비사 찾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정비사 잘 만나면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 다루다면 이런 문제 안 나오도록 미리 할 때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그런 부분 고민하시면 됩니다. 할 때도 인풋을 잘 줘야 아웃풋도 잘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최종적으로 특허청 집어넣기 전에 쓰는 특허청 배포 소프트웨어 명세서 작성기인데 법에서 요구한 내용 쫙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거 해석할 때 이 청구의 범위 정해진다라고 했고 이 내용이 앞에 쓴 내용에서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보통 여기는 안 보시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이거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 여기에 이거 보시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마지막 출원 지시 주시기 전에. 그리고 그건 안 보시고 막 발명의 명칭만 엄청 침착해갖고 그 사업 내용 거기 신경만 쓰시거나 아니면 배경 기술에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만 힘주시는 경우인데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쪽이 중요하지. 힘을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바쁜데. 이거는 다른 데서 보통 안 가르쳐 드려서 제 딴에는 저 혼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법원에서 그랬잖아요. 청구범위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이거 보고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거 그림 그려봤을 때 내가 딱 생각한 그 필수적인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딱 되어 있는지 그 그림이 그려지면은 이 명세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 같다. 내 의도대로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 거가 이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를 이대로 따라하고 싶어서 너무 쓰고 싶어 막 좀이 쑤시는 특허, 그게 좋은 특허입니다. 내 기술을, 내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이거 도저히 못 피하겠다. 그냥 돈 주고 써야지. 로열티 낼게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좋은 특허. 아니면 이거 침해할 수밖에 없어갖고 이 설계대로 못 만들겠으니까 이 설계대로 못 만들어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회피를 하면은 비용이 올라간다. 그럼 좋은 특허죠. 내가 원가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그림 그려보고 이대로 따라 할 것 같은지 아닌지 한번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구성 요소 각각 잘 있는데 그 결합 관계에 그대로 딱 들어가 있나. 내 생각한 대로 이렇게 그림 그려보시면 제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부수적으로 이거 잘 됐다. 오케이 하면은 여기 나온 내용 앞에 설명에서 제대로 다 그 빠지점 없이 들어가 있나. 그거 보시면 명세서 그 리뷰하는 거 끝났습니다. 네. 이거 하는데 요청한 상대방이 막 바쁘고 뭐 빨리 그냥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특허사무소가 되겠죠. 네, 디자인권. 원래 시기로 한 시간이 이거 다 하고 시기로 했으니까, 네, 1시간 반에 달리지 않고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한 다음에 갈게요. 디자인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품. 그래서, 이거 도용 저희가 디자인했는데, 이거 뭘로 해야 될지, 근데 그냥 뭐 물건 형태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냥 뭐 로고네요. 이런 거는 디자인, 표딱지 빼고는 디자인으로 갈 일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스티커나. 그래서 이쪽 물품이고, 그래서 이제 물품도 구체적으로 지정하셔야 되는데, 그냥 의료 이렇게 하시면 다 거절나요. 물론 이렇게 위임했는데 이렇게 쓰실 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의류 장갑 같은 경우도 그 의류용 장갑이 있고, 의료용이 있고, 그래요. 패션 장갑이 있고, 그것도 되게 명확하게 딱 정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의료하면 참 좋은데, 무슨 스커트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정하면 비용이 좀 올라가긴 하죠.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좀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은 물품은 아니라서, 건물은 뭐 내가 혹시 건축하시는 회사면은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건 아니고 그냥 건축 저작물 그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출원하시면 전통적으로는 육면도, 사시도,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 우측면도 이렇게 해서 한 6면도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CAD로 그리시는데,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은 CAD로 이렇게 외곽선 그리는 것보다는 사진이 나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그 뒤에 하얀 배경에다가 딱 깔끔하게 사진 찍으셔갖고 그렇게 해서 직접 하셔도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진도 가능하지만 육면도에다가 사시도 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고, 왜 이걸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뭐 지금 그 퓨전이나 이런 걸로 만든 3D 모델링 한 거, 그 파일로도 디자인 출원이 돼요. 한국은. 그거 되는 나라 한국 말고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반응 좋았는데 뭐 어디 면세점에서 막 중화권 소비자 반응이 좋아요. 그럼 중국 출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에서 누가 또 내 거 베껴갖고 먼저 출원하고 알바끼 못하게 하려면 6개월 안에 우선권 주장이란 거를 해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국에. 근데 그 우선권 주장해서 들어가려면 해외에서는 한국 거 뭐 3D 디자인 이런 거 인정 안 하니까 이거 같은 거 맞냐 아니냐 이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국제적으로 통하는 규모가 몇백 년 해왔으니까 이거 육면도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뭐 해외까지 생각하고 계시면 육면도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물건 같으면 육면도 딱 CAD 하셔갖고 작업하시는 게 정석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디자인 쪽은 돈에, 그러니까 뭐 여기 넣진 않았어요. 근데 돈에 좀 약간 문제 있는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귤모자 많이 쓰시죠? 좀 내용 아세요, 내용? 한 군데가 독점하고 있는 것도 아세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근데 모자나 의류나 이런 것들이 실질 심사를 안 하거든요. 형식적인 거, 뭐 도면 뭐 형태 맞고 위치 맞고 뭐 규격 맞고 이런 것만 보면은 등록을 주다 보니까 땡땡 상사에서 본인이 혼자 딱 그 디자인 등록을 하셨고, 최초도 아니고 이미 뭐 무효시킬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모자 업체들이 다들 영세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뭐 안 하고 말지 해갖고 글모자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업체만 지금 독점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 뭐 오셔갖고 좀 돈 모아서 그냥 무효시키고 같이 쓰자 하면 되긴 될 텐데, 또 다들 모래알 같은 결속력이라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한 군데가 이상하게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길모자. 그런 디자인 쪽은 하여튼 어쨌든 육면도 하시는 게 정석이긴 하다. 해외까지 가시려면. 그래서 내가 이거 해놓고 뭐 중국 같은 데 갈 거고 하면은 우선권 주장했을 때 동일한 거다 증명하시려면 육면도. 그렇게 가도 그대로 도면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라마다 조금씩 규정이 달라갖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뒷면 안 보이는 면 빗금으로 인정되는데 미국은 다르고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윗면도 무난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죠. 예. 유행 사이클이 빠른 고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심사, 이거 진짜 창작성 있냐, 비슷한 거 과거에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형식적인 것만 맞으면 등록을 주고 있죠. 예. 그런 거다 보니까 그냥 이건 맞으면 금방 나와요, 등록도. 예. 그래서 혹시 이제 내가 등록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땡큐인데, 내가 물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경고장 날라올 수도 있고, 실제로 날라와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도 있어요. 왔을 때는 미리 겁낼 필요가 없다. 저희 한 분 오셔갖고 그런 가방 같은 거 만들고 계신데, 이미 뭐 자기가 해외에서 봐서 똑같은 거 만들어 썼는데, 그 어떤 분이 등록받았다고 경고장 날리셔서 오셨더라고요. 이거 뭐 증거도 갖고 계시고 뭐가 겁나냐. 이거 실제로 심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반대에 이렇게 반박하는 거 다시 보내시라 하고 끝냈습니다, 그때. 뭐 무효심판까지 가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드니까 그 상담료 20만 원만 내시고 끝났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 디자인권자가, 그 가방 디자인권자가 답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도 만약에 계속 그렇게 나오면은 무효시키겠다라는 어떤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꼭 등록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그 양날의 검이죠. 내가 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뭐 완벽하다라고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어떤 거는 이제 특허로도 형상 같은 거니까 외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될 때도 있고 또 뭐 부정경쟁 방지에서 해주는 상품 형상으로 될 수도 있고 특허로 보호받을 수도 있는 이런 경우들이 겹칠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특허랑 디자인 동시에 됐는데 동시에 가능한 것 같은 것들 있어요. 저희 고객 중에 그 방충망 뭐 이런 틀 같은 거 어떻게 할까 해서 그냥 디자인으로 하셔도 된다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형상이 이렇고 어디서 이렇게 몇 도로 꺾이고 이런 특허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모양, 틀, 디자인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디자인으로 가면 일단 저도 수입료가 싸고, 예. 그리고 특허청이 내는 반납료, 수수료도 싸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등록도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꼭 특허보다 실용천안이 꼭 열등하거나 디자인이 열등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침해 사건 났을 때도 특허 침해라고 배상 금액 5천만 원 판결 나오고 디자인 침해니까 1천만 원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니까 꼭 이게 어느 쪽이든 유리한 거, 비용이나 여러 가지 효용 따져갖고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또 18년의 그 엑기스 다 빨아드셨으니까 마지막 제일 관심 많은 게 상표시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누구나 쓰잖아요. 내가 특허 안 낸 사람도 있고 디자인 안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내 브랜드 안 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상표법 핵심. 보통 내가 이거 정말 좋아, 내가 이거 쓰고 싶어 하는 거가 되게 등록률이 되게 낮아요. 오죽하면 포레스트 검프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컴퓨터 회사가 뭐 슈퍼, 마이크로 이런 말 안 쓰고 컴퓨터 이름에다 사과라고 붙였겠어요. 보통은 우리 지역에서는 보통 뭐 좋아하시냐면 제주, 탐나는 제라진 이런 거 되게 엄청 좋아하시는데 한라산 그거 다 등록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현저한 질병 명칭이라 대부분 등록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혹시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뭐 제주 뭐뭔데 됐는데요. 제주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제주는 그냥 의미가 없고 뒤에 있는 뭐뭐 때문에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랑 아직까지 그런 예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두 개를 붙였더니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뭐 관념이 생겼다. 그러면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렇고 어떤 분은 이제 고기에다가 자기가 수비도 하겠다. 이거는 그 가공 방법, 생산 방법, 원재료, 효능, 형상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건 식별력이 부족해서 아예 안 된다. 그 앞에 누가 먼저 출원했다, 누가 먼저 뭐 등록했다 이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거절. 심사관이 완전히 땡큐 하면서 바로 거절 통지 딱 날릴 수 있거든요. 네. 심사관들은 거절하는 게 본인 업무니까 네. 너무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내가 쓰고 싶은 거 식별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보통 어떤 거 있냐면 보통 명칭, 그다음에 보통 명칭이냐 아니냐 지금 제일 논란 많은 게 그립톡이죠. 네.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포크레인, 호치키스 이런 거 보통 명칭이 됐고,
약간 아직 논란이 있는 게 포스트잇. 아직은 보통 명칭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관용하는 거, 뭐 음식점인데 가든 마을 이런 거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처럼 용도, 수량, 형상, 가공 방법, 원재료, 품질, 효능 이런 것만 있는 거 안 되고, 그다음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안 되고, 그다음에 상품 먼저 하고, 나머지 뭐 기타 이런 거 너무 간단한 거, 흔한 성 이런 거 안 되고요. 한 글자, 한글 한 글자, 영문 두 글자 이내 이런 거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미 남이 출원했거나 등록한 거. 그래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뭐 땡땡땡이라는 거를 쓰고 싶은데 찾아봤더니 보통 오셔서 그러시다고, 여기 누가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무슨 광물에 받았고 나는 뭐 음식점 할 거다. 그럼 돼요. 지정 상품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지정 서비스업. 이 업종도 비슷하고 상표도 비슷해야, 표장도 비슷해야 문제가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 완전 다르면 겹치지 않으면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남들이 많이 선점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상표할 때 문제가 되니까, 처음에 근데 이제 창업할 때 보통 이런 상표법적인 측면까지 고려 안 하고 팀 이름 짓고 의원 의견 모아서 창업하시잖아요. 그대로 가다 보면은 출시를 했을 때 이런 문제 생기죠. 상표 등록하려고 했더니, 야, 이게 등록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벌어지는 사태가 토스처럼, 그래, 이름 바꾸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봉민 김밥? 네, 처럼, 고봉민 김밥인으로 완전히 막 브랜드 확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처음 했을 때 그까지 고려 안 하고 장명하시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건 이제, 특히 해외까지 가실 거다. 그러면은 해외 갈 때 문화적인 차이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쭉쭉 써도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국인들 관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안 나오죠. 그런 사례들이 좀 보여드리면, 본인이 생각하는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상표법적인 문제는 아닌데 문화적으로 그들이 이게 왜 문제냐 근데 우리가 보기는 이상하잖아요. 네. 너무 건전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 요즘에 대세가 뭐죠? AI. 그래서 이제 자기는 AI인데 자기들이 장명을 했대요. AI 추론 엔진의 이름이 우리 옛날 자동차 이름도 있었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지었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근데 그들 발음은 AI 사이버 할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 문화의 입장에서 이상하잖아요. 네. 이제 이해 되셨나요? 네. 그런 것들도 이건 문화적인 부분이라 처음에 장명하실 때 요즘엔 그래서 영어, 그다음에 중화권 문화까지 고려해서 장명하시기도 하고, 한 발 거기서 더 나가면 문화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 나라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진출을 목표로 하는 시장에서 상표 등록까지 가능할 것 같으냐까지도 보시긴 해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들어가는 상표 출원량이 어마어마해갖고 내가 생각한 거 어지간하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또 한글 상표, 중국 가면은 그림이에요 그냥. 네. 아니면 외국 가도, 미국 가도 한글로 된 거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애플 같은 큰 회사도 아이패드 중국 들어갈 때 엄청 고생했어요. 중국말로나 일본말에서는 사랑 애자 쓰고 아이 많이 쓰잖아요. 누가 태블릿 이런 비슷한 거에다가 아이 받아 놓으셔갖고 아이패드 처음에 상표 못해갖고 애플도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꿈이 크면 거의 어느 나라, 미국 갈 거고 유럽 갈 거고 했을 때 그 나라에서도 이제 상표 등록 가능성까지도 보시는 게 맞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극복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테팔 잘 아시죠? 미국 가면 테팔 없잖아요. 티펠이지. 미국 가서 해보세요. 티펠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많이들 타시는 차가 아반떼. 미국 가면 아반떼 뭐라고 팔죠? 엘란트라. 제가 90 몇 년도에 타던 그 엘란트라, 그 이름 그대로 쓰고 있고, 그랜저라고 안 팔잖아요. 아제라. 그래서 가끔 미국서 역수한 차들 보면 아제라 씌어 있잖아요. 그랜저.
물론 제네시스 같은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표 등록이 다 잘 됐으니까. 그리고 현대차가 또 원래 베뉴 말고, 베뉴란 차 아세요? 있습니다. 네. 할 때 상표 출원 3개 했다가 그 중에 다른 거 거절돼갖고 베뉴로 정한 거예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감안해서 장명하시면 더욱 좋은 것 같다. 최고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표법까지 왔고, 자, 쉬었다가 부정법 갈까요? 아니면 1시간 넘었는데 한번 잠깐 쉴까요? 네. 좀 민망하니까 이거는 지원하겠습니다. 네. 제일 재미없는 그 지재권 파트에서 거의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원래 이게 저 이제 법이나 이런 쪽 강의하면은 형사 이런 거 해야지 뭐 들어가서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좀 재밌는데 지재권이 좀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애로는 있어요. 뭐 그렇긴 한데 좀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행이고요. 특허나 이런 거를 미처 못했다 했을 때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게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 그래서 뭐 짧게 7절 하면 부정 경쟁 방지법, 더 짧게 하면 부경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등록해주고 해서 평가해서 하는 법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요건도 좀 까다로워요. 내가 상표 안 받았다. 뭐 아니면 물건 형태 만들었는데 디자인 특허 등록 안 했다 했을 때 마지막 기대는 게 국내에 여기 보시면 널리 인식된 다 있죠. 그래서 이런 상호나 상표 이런 거 유명하다. 아주 유명하진 않더라도 뭐 루이비통 구찌 수준은 아니더라도 꽤나 유명하다. 그러면은 함부로 쓰지 말아라라고 보호해주겠다라는 것이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성능 상호 이거는 이제 그 전체적인 가게 외관 이런 것도 보호해주겠다. 원래 없었는데 들어왔거든요.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옛날에는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해갖고 저는 뭐 애플 써본 적이 없지만 애플은 가게만 봐도 딱 이게 애플 가게다라는 인식 외관이요. 그런 것도 이제 미국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입법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따라왔는데 아직까지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국내에 널리 인식되는 어느 정도냐 의문이 없잖아요. 이 정도면 된다 안 된다. 최근에 아마 우무가 부정경쟁 방지로 한번 소송을 했는데 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국내 널리 인식되는 거를 대법원에서도 보면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는데 그냥 해석상 한 개 도 정도에서 유명하면 인정된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근데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인정된 사례들은 나중에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호받기 쉽지 않고 왜 안 넘어가지? 네. 네. 이거 뭐 물건 만들었는데 여기 자목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거 물건 모양 따라하면 안 된다 돼 있잖아요. 얼마 이내에 똑같이 완전 거의 똑같이 하드카피. 그러니까 디자인 등록은 그냥 디자인 내가 이 물건에 등록했으면 비슷하면은 오케이 치매 이렇게 가요. 근데 이거는 완전 똑같이 이게 기대기 어려운 면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경쟁 방지나 이런 걸로 걸려면은 특허청에 막 돈 들여갖고 변리사 수임료도 주고 뭐 연차 유지료 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지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똑같이.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참호기 영업비밀. 참호기 이제 그 기술 탈취 이런 부분인데 이거 입증하기 되게 어렵죠. 네, 그런 거 어렵고. 그 다음에 영업비밀. 좀 레시피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니면 내 교육 프로그램에 뭐 나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성. 또 이거 저 이렇게 합니다. 다 알려져 있으면 그 영업비밀이 아니죠. 그리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게 자체가 돈이 된다. 이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밀로 관리된 해갖고 회사 이렇게 문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죄다가 PPT 밑에 자료에다 다 비밀, 뭐 컨피덴셜 붙여서 그 의미 없어요. 그건 비밀 아닙니다. 비밀로 관리된이라고 하려면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그 캐비넷에다가 부서장만 딱 해갖고 뭐 이렇게 정부 해갖고 캐비넷에 비밀번호라도 금고라도 하든가 이거 일정 이상 뭐 누구만 접근할 수 있으면 관리를 하든가 요즘 같으면은 그 공용 드라이브 이런데 이 폴더에는 누구만 접속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문서 권한 주고 했어야지 그게 비밀로 관리된이라고 보는 거지 뭐 그냥 다 뿌리면서 밑에다 이거 비밀입니다 컨피덴셜 했다고 해서 비밀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다들 비밀 같지 않은 그 자료에다 다 컨피덴셜 박나 생각을 해보면 미국 그 법에서 미국 이제 그 나라에서 영업 비밀 할 때 이거 표시를 해야만 된다. 뭐 그런 이제 그 업무 관행이 우리나라 대기업들 통해서 들어오면서 다 박는 것 같은데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뭐 그런 경제적 가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만 영업 비밀로 보고 있다. 생각보다 관리하셔야 돼서 뭐 음식점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직원이 주방에 들어와서 내 레시피 같은 거를 보고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얘가 알고 나가서 경쟁 없이 차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비밀로 관리되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영업 비밀로 기대기보다는 경업 금지 약정 같은 거 근로계약 할 때 받아두시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제주시에서는 안 한다. 얼마 이내 안 한다. 몇백 미터 이내 안 한다. 이런 거 받아두시는 게 무난한 것 같고요. 진짜로 소스 코드라든가 뭐 중요한 비밀 같은 거는 그냥 나만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관리하시고 그리고 거의 비밀 그런 데는 비밀도 붙이시고 아니면 캐비넷이라도 하시든가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나중에 네가 영업 비밀 내 거 가지고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이라도 해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깐깐해요 생각보다 이 세 가지 다 만족해야 돼서 영업 비밀은 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이제 좀 많이 나왔던 사례인데 한번 영상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제 문제 많았었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는 데세요? 개인적으로 아시면 노영동 그 소방서 그 평화로 타기 전에 보면은 그쪽에서 잠깐 저쪽 그 서쪽 가시다 보면 돈사돈이라고 유명한 돼지고기집 있고 돼지 이건 중문점인데 여기도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이 상표를 어떤 일이 있었냐? 유명했죠. 거기 그 지금은 유재석 씨 나오고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인가 1박 2일인가 뭐 그런 데서 강호동 씨 나오고 해서 유명세를 탔는데 유명해지니까 그 여기 누가 찾아오셔갖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여기 있죠. 1박 2일에 방영된 사실을 알고 유명해졌는데 이 땡땡이 대구에 사는데 찾아와갖고 돈사돈을 지점 좀 내줘라고 얘기를 하셨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안 하겠다 했더니 이 사람이 대구에 자기가 2009년에 돈사돈이라는 걸로 음식점을 열고 심지어 이 상표 서비스표를 먼저 등록 안 된 거 알고 딱 돈사돈을 먼저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야 이거 허락도 없이 막 이렇게 등록도 받고 자기가 이제 상표 등록했으니까 프랜차이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유명세는 이미 저쪽에서 다 올려놨고 근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먼저 등록한 사람 거 상표를 죽이고 나도 이제 등록을 받아야겠다 해갖고 이 사건 좀 오래 갔어요. 대법원까지.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고 어쩌고 특허가 무효심판 갔죠. 그 다음에 무효심판에서 상대방이 불복하면 이제 특허법원 가거든요. 특허법원 갔고 거기서도 이제 불복해서 대법원 갔으니까 최소한 저 사람 거 상표를 무효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마음 졸이면서 그 계속 결과 보셔야 되고 그 대리인 변리사한테 무효심판 착수 그다음에 성사 500, 500, 1000 특허법원 갔으니까 또 1000 올라갔겠죠. 대법원 갔으니까 또 착수 몇천 들었죠. 죽이는데 그리고 사실 내 거 그제서야 등록하셔서 심지어 나중에는 이걸로 이렇게 이름 얼굴에다 이렇게 붙인 걸로 등록하셨거든요. 이거 하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처음에 그냥 장사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TV까지 나가실 정도면 그때 한 몇십만 원, 20만 원, 30만 원만 가지고 등록까지 한 70만 원만 가지고 해놓으셨으면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이제 몇 년 걸리고 몇 천만 원 깨지신 사례가 있었다. 유명해지기 전에. 네. 돈사돈 말고
네. 막 본선이라고 낼 수도 있고. 그게 등록을 할 때, 판단할 때 이렇게 보겠죠. 이 돈사돈하고 얼굴이 붙여져, 그러니까 도형하고 글씨 겹쳐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 인식을 보긴 봐요. 그래서 만약에 돈사돈이 글씨가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고만 하고 그림이 지배적이면 돈사돈 이거 안 유사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얘기가 다른 게 유명하잖아요. 그럼 부정경쟁 방지 갖고도 또 볼 수는 있어요. 한편 나라에서 돈 사라고 그냥 앞에 세 글자랑 두 글자가 같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겠죠. 또는 사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관념도 다르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네. 어떻게 경쟁 서로 결과 사돈 같은 케이스는 그냥 서로 비유사하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돈사돈하고 사돈이 그 숫자로 보면 두 글자나 비슷한 거지 사실 아음절이 달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확 혼동할 가능성이 되게 줄어들긴 해요. 여쭤보니까 네. 지금 저희 매장은 백수5이라는 네. 쓰고 35일 네. 33률을 갖고 있는 네. 주인데 이 신청, 네. 신청을 받았어요. 왜냐면 수을이라는 네. 곳이 이번에 공고를 받아가지고 네. 유사하니까 지정상품에서 저희가 꼭 가져가야 될 걸 빼라고 한 거죠. 네. 한 글자의 우와 의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수을과 그러니까 앞에 을이 왔으면 조금 판단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유사한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삼성이나 삼승이나 뭐 비슷하게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업체에서 뭔가 이의제기를 안 하면 네. 사실 흘러갈 텐데 네.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뭔가 이런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청은 저쪽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뭐 직접 했든 아니면 변리사 수임해갖고 냈든 넣었을 거고 이 신청 단계는 심사관 합의체에서 그냥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이렇게 뭐 나도 뭐 심판하듯이 돈 내고 선임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결정에 대해서 심사관 합의체에서 이건 그래 이건 거절 다시 내겠다 심사 결과 나오면 그때는 이제 좀 대응하는 비용이 드실 수 있어요. 네. 시간 빨리 끌려달라고 요청받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하고 계신데 그 셀카봉 한참 유행했었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쪽은 확실히 이제 미국 쪽으로 진출할 생각을 많이 하니까 킥스타터 우리는 와디즈 많이 하지만 이쪽에다가 공개했습니다. 자기 나가면 1년이나 연구했다고 하는데 1년만 연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킥스타터 공개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알리에 상용으로 바로 팔 수 있을 상업용 수준의 제품이 딱 등장을 해버리게 되죠. 이 사람이 뭐 잘못했죠? 그렇죠. 대부분 중국 쪽이 제조 인프라 좋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렇게 킥스타터 같은데 공개를 할 거면 그 전에 미국은 안 해도 요즘 중국 특허 하나가 미국 특허 10개라 그래요. 왜냐면 중국에서 다 공장 만들었으니까 중국에서 잡아놓고 알리에다가도 이거 우리 실용신안이라도 하나 있다라고 딱 이거 내줘줘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 항구에서 잡아버리면 끝나는데 미국, 유럽 막 이런 데 수출 가면은 미국서도 뭐 엘라바마에 소송하고 이바이, 베스트바이, 아마존 상대로 다 소송하고 언제 어느 세월에 하고 있습니까? 중국 항구에서 딱 잡아버려야지. 그래서 이런 거를 더구나 기구 이런 걸 하시면서 중국의 실용신화 하나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공개를 하신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패착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년 연구했는데 뭐 잘 돼갖고 미국에다가 엑스트 해야 되는데 물 건너갔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갖고 모금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일주일 만에 이거 이 정도 수준으로 제품 나와버리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잘못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이기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해운대 암소갈비 사례예요. 원래 이쪽 부산에서 50몇 년 동안 수행도 하셨고, 근데 그 비슷한 거를 이쪽에서 해운대 암소갈비집,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상표 등록이 안 돼요. 해운대, 현저한竞争명칭, 그다음에 암소갈비, 원재료 안 되잖아요. 도저히. 그렇다고 네. 하지만 그 식별력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그냥 해운대 암소갈비 하면 뭐 전 국민이 여기다라고 알 정도로 아주 예외적으로 정말 유명하면 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은 죽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상표 못 등록 하면 나도 이제 뺏겨 만들어야지 했는데 하지만 이제 상표 등록은 안 돼도 워낙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유명하다 해갖고 이거 안 돼라고 인정을 해준 사례인데, 보시면은 뭐 55년 이상 축적한 뭐 이런 신형이 있고, 온라인 정보 이런 것도 보면 질도 따지지만 양도 따집니다. 물론 TV 같은 데 나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 양도 많으니까 뭐 검색하니까 몇천 건 나오고 하면 판사님 보시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뭐 그런 언론 같은 거, 뭐 매출 좀 타격이 있더라도 해놓으면 이런 도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유명해질 것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는 그 얘기는 없어요. 이쪽에서는 이제 새로 이 입법이 됐으니까 외관, 뭐 식기 이런 것들도 베꼈다고 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인정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분쟁은 이제 좀 얘기를 했고, 특허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서 명세서 어떻게 검사하나 좀 마지막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고깃집 많이 가시면 지금은 한 10몇 년 됐죠. 냄새 배니까 뚜껑 열어갖고 밑에 많이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청소할 때 이게 그러니까 고깃집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기름기가 많잖아요. 청소를 빨리 해야 되는데 매장이 무한정 클 수 없으니까 의자를 한 군데 쪼르륵 쌓아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청소를 바닥을 기름을 팍팍 닦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원이 발명하셨냐면 이런 걸 하셨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갖고 뭐 쌓을 수 있게 안쪽으로 여러 단 뚜껑 다 벗겨놓고 이런 걸 하셨는데, 이분이 특허를 내시면서 청구 범위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청구 범위를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좌판이 있고 뭐 다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한 게 이거 맞나? 맞으면 이거대로 청구 범위 해주세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피해갈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 봤고 보니까 이거랑 뭐 비슷한 거 하면 맞네 하면 오케이.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긴 해야 되겠죠. 해석이. 제가 이제 상대방 입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이 청구 범위를 보고, 자, 좌판은 이제 분리 가능한 상태로라고 했으니까, 그럼 분리 안 되게 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되면요. 이게 이제 소위 분리 안 되는 거거든요. 못 쌓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리 가능한 상태로 하는 거는 나는 오케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납통이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이제 직경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쪼그라든다는 거잖아요. 테이퍼링 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직경이 감소하지 않고 똑바로 됐으면 이렇게 겹쳐서 못 쌓잖아요. 이렇게 직경이 이렇게 쭉 감소해야 이렇게 쌓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나도 오케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고, 다만 좀 이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볼 거예요. 직경이라고 했잖아요. 직경을 사전 찾아보면은, 원이나 붓 따위에서 이렇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통이 아니라 네모인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피해가면.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하겠죠. 그럼 변호사님 이거 직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평면 면적이 감소한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삼각형도 맞고 사각형도 맞게.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런 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직경 동그란 원에서 감소하는 거가 뭐 몰딩 찍고 하는데 가공이 편하다. 사각형 할 수는 있지만 어렵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거 받아들이면 직경도 난 오케이. 근데 아니다. 상대방이 이거 사각형인데 쪼그라드는 걸로도 오케이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직경이라고 하지 마시고 면적이 단면적이 작아지도록 감소하도록 이렇게 바꿔달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변리사라면 이런 상대방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그럼 단면적으로 하고 종속항이란 데다가 이제 단면적이 모양은 뭐 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직경이 두 군데 있어서 수납통이 사각형이면은 이런 경우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쓰면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앞에다 그럼 직경이라고 하지 말고 앞에도 여기 보면 다 원통이에요. 원통. 근데 원통 말고 사각형도 넣고 삼각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넣겠어요. 사각인데 쪼그라드는 것 정도는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추가하자고 이렇게 명세서 리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계적인 측면이라 좀 예시가
편하고 해서 이걸로 해드린 건데, 다른 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있으면 다른 분야 명세서 리뷰하는 것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사람이잖아요. 누구 찾냐? 네, 무면허 변리사 있습니다. 자격증, 변리사라는 이름이 직업을 칭하기도 하고, 뭐 시험 붙었으니까 자격증이기도 하고, 또 이제 면허세 내는 기준의 면허기도 하거든요. 자격증만 있고 면허 없는 사람도 있어요. 특허청에 그 대리인코드 등록하고 해야 특허청이나 특허법원에 그 대리할 수 있는 면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면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 변리사에 가시면 여기 정보공개 가시면 이름 찍어보면 나옵니다. 제 이름 찍어보면 나와요. 거기 이름 안 나오면 면허 없는 사람. 아니면 개업 상태 아닌 사람들 나옵니다. 다 나오고요. 뭐 이거 보시면 이제 분야 같은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원 같은 거 보시면 그 우리 병원 이런 거 잘한다 하고 이 선생님 뭐 어느 분야 뭐 하고 연구 막 이런 거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김현장이나 이런 데 로펌 홈페이지 가시면 이 변호사가 뭐 회사법 뭐 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어느 학교 나오고 뭐 무슨 법 많이 했고. 근데 몇몇 그 브로커 회사들 가시면 저 밑에 구석에 홈페이지 맨 밑에 그 대표 변리사 이름 조그맣게 써놓고, 그러니까 70대 그 명의 차용하신 그분 이름 써놓고, 그 누가 한다는지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병원 갈 때도 뭐 이 선생님 뭐 잘하시고 이런 거 보고 가지, 제일 싸다 빠르다 이런 거 보진 않는 것처럼 그 마찬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잘 보시면 될 거고, 사후 관리도 실제로 뭐 이렇게 이분하고 상담했어도 누구랑 일한다 그런 거 보셔갖고 확인하셔갖고 이게 연락 안 된다 그러면 문제 있는 사무소겠죠. 그런 거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 약속에 40분이 돼갖고 오늘 40분에 끝내달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멀지 않은 데 있습니다. 여기 언덕 올라가면은 그 중앙여고 건너편에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네. 찾아오시면 또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힘든, 재미없는 하지만 재미있는 지식재산권 강의 수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낼게요. 네. Cambridge.